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태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넥신 주가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눌러주셨다면은 바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오늘 금일 나온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펜프롤리 주막과 제넥신의 파이프라인이죠. GX1882와 GX-i7을 이용한 임상 이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일 승인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궁경부암 또는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GX1882 백신 접종과 GX-i7 및 펜프롤리 주막 병용 두 가지 방식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이 기사만 보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제넥신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수 있겠죠? 자, 여기 GX1882와 GX-i7 같은 경우에는 제넥신의 파이프라인 중에 면역 항암제로서 T세포 활성 유지 및 분화에 필수적인 지속형 IL7 사이토카인으로 GX-i7 같은 경우에는 단독 또는 화학 항암제 및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요법을 통해 안전성, 내약성, 약동, 약력항 및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X1882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DNA 치료 백신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으며, 고위험성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DNA 백신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어쩌면 제넥신 5 라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궁경부암 환자들 대상으로 현재 임상시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상태고, 또한 임상 진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넥신의 GX1882 DNA 치료 백신이 어느 정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작년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에 제넥신이 국내 백신 1호가 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슈가 계속 또한 나와줬고, 그에 있어서 GX19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 결과에 따라 전신 또는 중증도 이상의 부작용이 거의 없었으면서 병증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이상 반응 또한 5% 이내로 발생 빈도가 매우 낮아서 타 백신에 대비해서 우수한 안정성을 확인했다라면서 지속적인 긍정적인 백신에 대한 희망을 가져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임상 단계를 거쳐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와중에 제넥신에서는 어쨌든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후발주자로서 GX19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자체적으로 최근 또 변이 바이러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져가려면 현재 백신 대비도 우수한 성능을 플러스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까지 백신에 담아야 된다라는 기업의 움직임에 의해 기존의 GX19의 임상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한 GX19N을 개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코로나 백신 개발에서는 어느 정도의 후발주자이지만 완주의 의미를 두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오는 3월에 임상 1상을 완료하고 임상 2상을 진행해 연내 긴급 사용 승인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후보 물질로서 처음부터 다시 임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의 백신 후보 물질이었던 GX19과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존 스파이크 항원의 높은 서열 보존성을 가진 뉴클리오 캡시드 항원을 추가 탑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즉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백신이다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 1호, 국내 1호 백신의 기대감을 모아서 왔지만 새롭게 방향을 틀면서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임상 3상 진입을 비롯해서 시판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은 딜레이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전일 뉴스 확인하셨습니까?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지금 감염이 되고 있고, 또 다시 한 번의 그에 따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지금 기사에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연내에 임상 1상을 비롯해서 긴급 승인까지 빠르게 나와준다라면은 제넥신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이었죠. 2월 1일에 보시면은 제넥신이 만 55세에서 85세 고령층 대상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을 승인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서 언급드린 GX19N의 임상시험을 고령자군으로 확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DNA 백신이라는 것인데, DNA 백신에는 국제 백신 연구소를 비롯해서 진원생명과학이 이렇게 함께 DNA 백신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DNA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아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RNA 백신으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표면 항원 단백질을 생성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제넥신 같이 D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RNA 백신과 조금 다르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표면 항원 유전자를 주입해서 체내에서 표면 항원 단백질을 생성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뭐 다른 종류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합 백신, 이렇게 다 지금 현재 국내에 수급이 예정돼 있고 이제 조만간에 백신 접종이 시작될 텐데, 다 노바백스를 비롯해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지금 다 수급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자, 우리 대한민국의 제넥신 DNA 백신이죠. 일단 이렇게 진원생명과학과 제넥신 국제백신연구소가 DNA 백신을 지금 필두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업이 먼저 DNA 백신을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GX19의 같은 동일한 플랫폼을 가지고 임상을 진행하면서 이미 GX19으로 임상 1상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얻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 주지 않을까, 이렇게 뭐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뭐 긍정적인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자, 내년에도 뭐 백신 개발이 성공한다라면 좋겠지만은 아직 선진국 개발사에 비해서 매우 더딘 개발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최종 임상 3상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은 맞지만, 일단은 뭐 현재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제품을 개발했을 때 아니면 개발 중에 항상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은 같이 나와주기 때문에, 공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우려감을 씻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개발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와 줘야 되고, 또한 개발이 된다고 해도 우려스러운 목소리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넥신은 그 우려감을 씻어내기 위해 더욱더 완벽한 코로나 백신이 나와주면 좋겠죠. 또한 작년 연말이었죠. 제넥신이 자체 개발한 면역 억제 신약 후보 물질을 전 세계 혁신 바이오 벤처에 투자하는 미국 바이오 전문 투자사의 기술을 수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기술 수출에 있어서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뭐 제넥신뿐만 아니라 뭐 알테오젠, 유한양의 SK바이오팜 등등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까지 기술 이전을 체결하면서 투자 성과를 내고 있고,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2,2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계약하면서 특허 양도 계약 시 8배로 커진다, 이렇게 뭐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고, 최대 1.7조 원 잭팟이 터질 것이라는 뭐 기사까지 나와주면서 기술 이전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면역 억제제 GXP0 같은 경우에는 T세포 활성을 억제해서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새로운 면역 억제제 후보 물질이면서 뇌졸중과 자궁내막증, 조산증 등을 다루고 있는 물질로서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나 뇌졸중을 치료제로 개발하는 제품 소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선두 자리에는 제넥신이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제39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면서 글로벌 빅파마들과 사업화에 대한 미팅 및 공동개발, 기술 이전 등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넥신 일봉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백신에 의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이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앞서 언급드린 파이프라인을 비롯해서 기술 이전 체결, 연내 코로나 백신 긴급 승인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2월 1일부로 백신 후보 물질 GX19N의 임상시험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지금 현재 제넥신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을 맞고 있지만 앞서 언급드린 계획 부분에서 차질 없이 진행된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다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넥신의 파이프라인을 비롯해서 백신 문제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봤는데요. 정말 간략하게 알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제넥신 주가 전망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종료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